성장의 꿈을 키워가는 21세기.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리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이 어둠으로 물들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강력범죄에 우린 불안하다. 뉴스를 보는 게 두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하루하루 터져나오는 무서운 범죄 소식 앞에 우리의 희망도 점점 작아져 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6.25 사상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본다. 우리에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연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 소식은 모든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다. 그 누구도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까지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행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소식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 사회의 폭력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학교 폭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이 맺힐 지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외침, 자전 외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옛날에 지상천국을 홍익인간을 건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폭력적인 사회는 차마 볼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이 맺힌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이런 폭력적인 사회를 건절해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개봉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월드워 Z는 테러리스트와 이상 기후는 물론이고 전염병에 외계인까지 등장시킨 재난 영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화가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과 공포가 도처에 깔려있는 시대.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 21세기를 폭력의 시대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이는 우리 영화들이 다시 한번 증명한다. 올여름 우리 극장가를 점령한 한국 영화들.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2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바꿔. 그런데 이 영화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무려 2천만 명이 어두운 현실을 담은 영화들에 공감한 셈이다. 보통 여름이면 등장하는 공포 영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액션 스릴러 영화들. 우리 스크린을 이토록 어둡고 폭력적인 영화들이 점령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와 현실 그리고 언론, 인터넷을 비롯한 이런 매체의 발달, 이 세 개가 어우러지면서 이 폭력을 묘사하고 노출시키는 강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매체 간에 경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사실은 일상적으로 아주 그 엽기적이고 흉악한 이 범죄들이 인터넷이나 뭐 신문이나 TV에 아주 일상적으로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아주 빈번하게 영화의 소재로 차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이런 그 범죄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전보다 한층 더 가혹하고 잔혹하고 끔찍하고 자극적으로 이제 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관객들은 더 둔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차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 보도가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서 아주 일상적으로 이제 둔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에서도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양상들이 지금 한국 영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폭력에 그 둔감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그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은 영화보다 더 무섭고 영화보다 더 잔혹하다.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무서운 사건 소식들.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지만 더 이상 집도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각종 강력 범죄로 인해 이웃뿐 아니라 가족 사이의 신뢰까지 사라지고 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시대. 현대인의 불안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불안은 이제 사람들이 타고나는 특성 불안이라는 게 있고 상황에 따른 상태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강력 범죄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상태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이 불안은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또는 뭐 가족 간의 어떤 짜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범죄 내지는 어떤 공격 행동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참으로 걱정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회를 해결하는 근본 방식으로 우리는 유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책상에서 공부하던 그 유학이 어떻게 이런 심각한 이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학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보다도 더 심각한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상입니다. 공자의 그 유학 때문에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은 마감이 되었고 그 이후 2500년간의 동아시아의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공자의 유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평화롭게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혼란하게 된 원인은 인간의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열면 마주하게 되는 각종 CCTV 영상들. 그중 상당수가 범죄 현장을 담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 걱정할 만한 수치가 있다. 최근 들어 선진국의 강력 범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범죄의 무방비 사회란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 어느 정도 심각할까? 항상 이제 프로티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해마다 3, 4%씩 급증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력 범죄는 일반 범죄랑 틀려서 뭐 강도나 강간, 살인 이와 같이 상대방의 목숨이나 큰 인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의 범죄들을 강력 범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소화되는 부분도 있고 숫자도 급증하고 있고 또 상습범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최근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폭력물이 범람하고 있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도덕이나 국민윤리와 같은 과거에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 전혀 없어지고 입시와 관련되거나 또는 자기 스펙과 관련되는 교육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로 성장을 해서 정상적인 일하는 계층으로 넘어왔을 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범죄행위나 이런 잔혹한 내용들을 벌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자들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을 지켜라는 준법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준법교육을 못 받은 계층이 벌써 이제 사회의 일반적인 계층, 성인계층으로 급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폭력성을 잠재우지 못하고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사이코패스와 같은 잔인성 있는 강력 범죄가 급증한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묻지마 범죄를 차단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고 부모님의 훈육을 제대로 받은 자식들은 성인이 되는 이후에 남한테 피해 입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묻지마 범죄나 그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결손가정 내지는 부모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안 받은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묻지마 범죄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사라져가는 도덕성이다. 인간의 선한 마음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보다 윤리교육 부재 속에서 분노 조절 능력이 상실됐고 이는
결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분노하는 것일까? 그리고 인간의 분노는 결국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까? 일단은 뭐 분노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죠. 뭐 욕구 좌절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을 때도 있고,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아니면 피해를 받으면서 분노가 나타나기도 하고, 분노의 원인은 내부 또는 외부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분노가 욕구 좌절, 공격성 내지는 아니면 타인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분노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에너지가 쌓여 있다가 어느 쪽으로 폭발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범죄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또는 뭐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치열한 경쟁 또는 뭐 미래에 대한 불안 또는 뭐 남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병적인 컴플렉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원은 지나친 경쟁이고 또 성취지향적인 거, 목표지향적인 것보다는 욕심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폭력이 난무합니다. 죄 하나 짓지 않은 착한 사람도 이 폭력 앞에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인데요. 이 폭력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 등등인데요. 그 불만의 원인은 역시 욕심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 남은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폭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다양한 강력범죄가 가져온 폭력사회란 현실. 그중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청소년 폭력 문제다. 이미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 학교 폭력은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폭력을 막기 위해 지난 95년 설립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청해단이 앞장섭니다.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이 단체는 매해 청소년 폭력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대의 청소년은 걱정의 대상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는 한마디로 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잘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하는 때거든요. 그런데 아주 획일적인 어떤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이 교육 때문에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강요받은 어떤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반항적이고 일탈적인 그런 행동에 나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학교 폭력 같은 것이 심각하죠. 그리고 뭐 어른들에 관해서 무슨 존속에 관해서 대항한다든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의 목숨에 지장을 주는 말이죠. 뭐 톡 터놓고 얘기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사망률의 가장 첫 번째가 자살률인데요. 이건 이제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것이고, 우린 지금 이걸 정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 나올게. 지난 2011년 연말,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은 이 14살 소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속에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70% 이상이 가해 학생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충동을 느끼고 피해 학생 절반은 자살을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 결국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률은 학교 폭력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고 해결이라는 숙제를 남긴다. 그렇죠.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아주 억압된 상태에서 하기 싫은 일을 강요받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아니면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인성교육이라든가 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인성교육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 또 윤리교육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심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를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 인성교육 무슨 뭐 학교에서 무슨 인성교육을 합니까? 다 입시 공부뿐이죠. 정말 우리는 이제 예와 효와 이런 그 인성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이제 차원 높은 아주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기법들도 도입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폭력 앞에 희생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럴수록 공자의 가르침인 인과 의와 예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인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공자의 인의 마음이 우리 사회에 펼쳐진다면 폭력은 사라질 텐데요. 그 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감합니다. 인은 다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그 인의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알기 어려운데요.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과 의와 예를 지킬 때 우리 사회의 폭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계 석학을 초빙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학술 행사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 지난 2010년 이 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미국의 헨리 로즈먼트 교수는 세계 윤리로서의 유교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유교가 가족관계 속에서 자리 잡은 윤리인 만큼 이 시대에 요구되는 세계 윤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양한 폭력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바로 가족 문화다. 모든 사회 갈등의 원인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가족 해체 문제. 그래서 최근 유교 윤리의식이 부각되고 전통 가족관계, 그 힘을 재조명하는 노력이 활발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노력인 것이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굉장히 격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가난했을 때 모두 다 가난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침략으로 인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는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취약해진 겁니다. 이런 이 상처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는 과정에서도 그 취약점이 또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난하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그 가난하다고 하는 데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이다. 돈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뭐 효라든가 예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절실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강 행실도는 죄 지은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백성들이 효도하고 예의를 지키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조선 세종이 이 삼강 행실도를 펴낸 후 행실도의 전통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이어졌고 정조 때는 오륜 행실도가 새롭게 편찬 간행됐다. 유교 사상은 이렇게 일찍부터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교화에도 큰 역할을 해온 것인데 실제로 최근 들어 예절 교육을 통해 소년범을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강력범죄를 줄이는 대안으로 검거와 처벌이 아닌 유교의 예가 부상하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은 유교 사상이 우리 사회의 강력범죄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한다. 수없이 열리는 다양한 대책 마련. 그 중심에 우리 유교 정신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유교뿐만 아니라 이 종교라는 거나 어느 철학적인 사조는 그 어떤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사회 문제를 차단하거나 어떤 이거 감퇴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비록 옛날 오래전의 사상이나 사고라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옳기 때문에 지금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 사조와 어떤 종교적 믿음, 그 다음에 예절과 어떤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교육들이 강화돼야지만 강력범죄나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원인이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던가 또는 강력범을 완전히 그 제로 톨러런스라고 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어넣는 숫자 많다고 해서 이 범죄가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강력범죄나 묻지마 범죄 아니면 집단성 그 잔인범죄, 잔혹성 범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기본적으로 예의와 범절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룰을 배우는 이런 교육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로가 공자에게 폭력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폭력이 이렇게 난무하게 된 근본 원인은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그 욕심을 비워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사회의 폭력을 치료하는 근본 방법입니다. 수기치인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서 욕심을 없애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세상의 폭력은 바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공자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 어떤 성장도 희생당하지 않는 비결. 그것이 바로 범죄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폭력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주인공은 사람이기에 우린 이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공자의 인사상을 실천할 때 모두 함께 웃는 그날이 올 것이다.